최근 비트코인 시장에서 하루 만에 무려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며 하락 압력이 커졌지만 코인베이스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 바이낸스는 오히려 솔라나를 대규모로 재매집하는 정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XRP는 JP 모건과 같은 글로벌 금융기업의 시총에 도달하며 11달러 이상의 가격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라면 비트코인과 XRP의 엇갈린 시장 흐름 속에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숨은 전략을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트맨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현재 8만에서 8만 5천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거래소별로 매매 패턴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코인베이스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반면 이 바이낸스에서는 매도 주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인글래스의 웰 오더 데이터를 살펴보면 8만 2천에서 8만 3천 달러의 구간에서 강한 매수벽이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8만 달러 부근에는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두꺼운 수평 매수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이 구간이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바이낸스에서는 8만 5천 달러 부근에 대규모 매도 주문이 집중되어 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붉은색 매도벽이 큰 규모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거래소별 차이는 코인베이스를 통해 기관들이 장기 매수 차이는 코인베이스를 통해 기관들이 장기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는 동시에 바이낸스에서는 단기 트레이더들이 이익 실현에 나서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벽이 약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대규모 청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또 다른 우려가 존재합니다. 현재 약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는 겁니다.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의 갑작스러운 상승 시 숏스퀴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가격이 더욱 급등하는 현상인데요.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히 최대 단일 청산 거래가 이 바이낸스 BTC 대 USDT 시장에서 615만 달러 규모로 발생했다라는 점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 지금의 시장 상황은 지난해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넥스 리서치의 수석 암호화폐 연구원 마르쿠스 틸렌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2024년과 유사한 가격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지난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3월 73,600달러대의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이 11월까지 약 2만 달러 범위 내에서 이 통합 단계를 거쳤습니다. 거의 약 최저 48,000, 49,000 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지금의 가격대로 올라온 거죠. 현재 비트코인 차트가 형성하고 있는 이 높고 빽빽한 깃발 패턴은 통상적인 강세 패턴과 달리 약세의 징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래소 중 하나인 이 바이낸스가 솔라나를 대규모로 다시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솔라나 보유량은 지난달 대비 약 40% 증가한 2,150만 개로 이는 약 27억 달러 하나 3조 9,100억 원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 바이낸스는 지난해 8월 2,600만 개의 솔라나를 보유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올해 1월 최저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매수를 시작하며 보유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바이낸스가 가격 하락을 유도한 뒤에 다시 매집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은 가격 상승의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전체적인 비트코인 명목 수요가 2025년 최저치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크립토컨트의 비트코인 명목 수요 지표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수요는 마이너스 142로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해 9월 이후 비트코인 수요는 긍정적이었으며 12월에 정점에 도달했다가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는데 올해 3월 초까지는 수요 수준이 긍정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 급격한 변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요의 감소의 배경에는 이제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장기화되는 무역 전쟁과 지정학적인 긴장,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벗어나 현금이나 이 국채 같은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특히 미국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의에 대한 이 엇갈린 반응 이후에 거시경제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과정의 현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려 요인은 미국 기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ETF는 지난달 단 5일 동안만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3월 들어서는 단 하루만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초부터 시작된 펀드의 누적 총 순유입액은 대부분 사라졌으며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펀드의 총 가치가 1월 말 최고치에서 약 25% 하락했습니다. 현재 펀드 누적 금액의 순합계는 352억 달러로 2025년 1월 2일 첫 거래일에 350억 달러보다 불과 2억 달러 많은 수치입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가진 초기 투자자가 이제 완전히 할당됐음을 시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학자 피터 시프의 경우는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나스닥이 40% 하락해 베어 마켓에 진입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나스닥 지수는 12% 하락했는데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나스닥 대비 2배의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나스닥이 12% 조정될 경우 비트코인은 6만 5천 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나스닥이 20% 이상 하락한다라면 이 비트코인은 5만 5천 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시프는 나스닥이 과거 닷컴 버블 80%, 2008년 금융위기 55%, 2020년 코로나19 폭락 30%대처럼 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평균 55% 하락을 고려하면 40% 하락 시 비트코인은 2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전망입니다. 또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마이크 맥글론도 최근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전망 속에서도 희망적인 신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파키스탄 암호화폐 위원회를 설립한 건데요. 이 샤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한 규제 체계와 마련과 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위원회 설립에 서명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관련 산업을 위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며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파키스탄은 암호화폐 채택률이 매우 높은 국가로 체이널리시스의 2024년 암호화폐 채택 지표에서 세계 9위에 올랐으며 현재 약 2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적절한 규제 체계 내에서 이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의 이러한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례는 XRP입니다. XRP가 글로벌 금융 대기업 JP모건의 시가총액에 도달한다라면 이제 한 개당 가격이 두 자릿수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XRP의 시총은 1270억 달러로 10년 전과 비교해 38,384% 증가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XRP의 역대 최고 시가총액은 2025년 1월 1,800억 달러였으며 당시 가격은 3.4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3달러 이하로 하락하며 시가총액도 1,270억 달러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더 크립토 베이직은 XRP가 JP모건의 현재 시총인 6,770억 달러에 도달할 경우 XRP 한 개의 가격이 11.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 2.3달러 대비 429% 상승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도 XRP가 11달러를 목표로 할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소송이 마무리될 경우 시총과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런 복잡한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카운트다운 방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비트코인은 현재 8만에서 8만 5천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8만 달러가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롱 포지션 청산이 숏 포지션의 2배에 달하는 상황은 하락 압력이 여전히 강함을 시사합니다. 셋째, 비트코인 ETF 자금 유출은 새로운 수요 창출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있습니다. 넷째,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높은 상관관계는 전통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에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다섯째, 파키스탄의 암호화폐 위원회 설립과 같은 규제 체계 발전은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편 이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1월 통화량이 20조 넘게 증가하며 광의 통화량 즉 M2가 20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는 금리가 낮아지며 투자 대기성 자금이 이 요구불 예금 등에 유입된 결과로 분석되는데 1월 통평균 광의 통화량은 4,203조 8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0.5% 늘었으며 이는 20조 1천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요구불 예금이 5조 5천억 원, 금전 신탁이 4조 7천억 원이 각각 확대된 반면 정기 예적금에서는 5조 9천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한국은행 관계자는 요구불 예금은 이 정기 예금 금리 하락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 몰리면서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는데 또한 금전 신탁은 기업들의 연초, 단기 금융 상품 운용 수요가 늘어난 이유가 크다라면서 반면 정기 예적금은 은행의 자금 조달, 유인 약화와 이 지방 정부의 자금 인출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경제 주체별로는 기업의 유동성이 21조 2천억 원 늘며 가장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통화량의 증가는 투자 대기성 자금이 늘고 있다라는 신호로 이 자금들이 언제 어디로 흘러갈지가 향후 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리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라면 이러한 유동성이 주식이나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본의 상황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일본은행이 3월 18일에서 19일 예정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기존 0.5%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최근 경제와 물가의 흐름을 관찰하며 강한 인플레이션 신호가 없는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일본은행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사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는 현 대통령이죠. 이 관세 인상 정책이 이 일본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롱 포지션 청산과 비트코인 ETF 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이 8만 달러 지지선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들의 암호화폐 수용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겁니다. 또한 바이낸스의 솔라나 매집과 같은 대형 거래소의 포지셔닝은 향후 시장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지지선을 지켜낼 것이다 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경제학자 피터 시프의 비관적인 전망처럼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현재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심층적인 시장 분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